한 성형 클리닉의 수술실.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성이 능숙한 솜씨로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이 영상 속 남성 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직 의사 A씨는 많은 고민 끝에 양심 고백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떠한 사회에 이런 것들은 고발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취재에 응하게 된 겁니다. 그는 병원에서 실력파 의사로 불리던 한 남성의 정체를 알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희 의사들은 같이 근무한 의사들은 의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은 직함도 뭐 교육실장 그리고 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뭐 선생님 해부학책을 본다든지 그러니까는 이분은 정말 뛰어나신 성형외과 의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는 퇴사할 때쯤 돼서 알게 된 것이 무면허 의료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의사인 줄 알았던 이 남성, 의료기기가 든 가방을 들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일명 보따리 장수였습니다. 면봉 들고 잡아주고만 있잖아요.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가 아니네요. 현재 이 의사가 계속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 많이 집도를 하고 사실 대학병원을 치면은 이 사람이 교수인 거고요. 이 사람이 레지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일반인에게 수술을 배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쓰면 이쪽에서는 편하냐면 성형외과 전문의라 월급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버젓이 배짱 수술을 한 무면허 의사의 뒤에는 병원에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환자의 수조차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 무면이라다 보니까 기초적인 의사로서 이런 수술할 때 위생문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알고 않고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을 알리는 거죠. 감염도 잘 생길 수 있는 거고. 사실 전문의에게 받더라도 부담이 되는 것이 수술일 텐데요. 하물며 일반인이 직접 집도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예, 부작용이 제일 너무 걱정되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간단한 시술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마를 피기 위해서 보톡스를 놨는데요. 그게 좀 잘못 넣게 되면 눈이 이렇게 감겨서 6개월 동안 생활해야 됩니다. 비의료인이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무면허 의료인의 성형수술, 그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원장님이랑 연락을 취하려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미팅 따로 잡고 나오셔야 되는데 따로 사실 미팅 약속 잡지 않고 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 만나보기 어려우시죠. 예약 및 약속을 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는 병원장,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직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 A씨의 충격적인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무 의사들은 이제 전체 방을 엽니다. 그러면은 방에다가 일종의 이제 업무 지시를 합니다. 자, 해당 병원의 병원장 김 씨가 의사들에게 보낸 SNS 내용입니다. 보형물이나 주입물의 양을 정량보다 적게 넣으라고 지시한 뒤 차트에는 정량을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차팅에 해당하는 0.1cc를 다 넣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남겨라. 그러니까 허위 기록을 남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허위 시술과 허위 진료 차팅을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량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환자에게 비싼 약품을 추천하라며 의사들을 닥달하기도 했다는데요. 비싼 약품을 추천해도 환자가 저렴한 약품을 고집할 경우 시술 횟수를 늘려 돈을 더 받아내라고 한 병원장.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차트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걸 병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환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미리 거기에 있는 총괄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날 다 연필로 지우고 그걸 대표한테 보고받고 이렇게 뭐 메일로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우고 저렇게 해라. 문제는 수면 마취 수술의 경우 환자는 차트를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약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겠죠. 정말 30cc 썼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가 마음 먹고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 의료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환자는 더욱더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차트
하트를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죠.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차트에는 이상한 점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언제나 등장하는 닥터 K의 존재였는데요. 의사 A씨는 병원에 종종 나타나는 수상한 의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공중보건의, 군의관, 대학병원 수련의 같은 경우는 그 공직자 윤리에 해가지고 뭐 이중 취업이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은 그들이 근무해야 할 보건소가 쉬는 날이거나 소속된 대학병원에서 휴가를 받은 공중보건이나 수련의들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입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시술 후에 닥터 K로 그냥 공통으로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조사를 받았을 때 누군지 잘 모르게끔 공보이나 수련의처럼 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즉 등록될 수 없는 의사를 페이를 주고 진료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영업정지나 뭐 벌금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장이 실소유주로 추측되는 병원은 총 3곳입니다. 한 명의 의사가 한 곳만 개업할 수 있기에 이 또한 불법입니다. 의사들의 진료실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무슨 탁자 하나에 뭐 한 2평, 3평 남짓한 공간에 의사들을 한 4-5명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그러면 이제 하고 상담실장들은 다 자기 방을 갖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바뀐 거죠, 역할이. 의사라기보다는 네, 거의 뭐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A씨는 공장형 성형수술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고 말합니다. 진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환자가 과연 과거에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고 이 환자가 이런 의약품이 들어가도 안전한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돼서 하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은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는 이 불법 의료 행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수술실에 CCTV를 작용해서 정확하게 촬영하자는 거죠. 진짜 저 의사가 수술했는지. 수술 장면을 촬영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뭐 거부하면 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찜찜하면 병원을 옮겨야 되는. 병원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 수술실.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환자들에겐 알 권리가 있습니다.